안녕하십니까. 자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규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1장으로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자바의 기본 개념, 자바 프로그램 개발 도구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과연 프로그램이란 게 무엇일까를 살펴볼게요.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와 같다, 아니면 명령의 집합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란 건 무언가 작업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키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미리 약속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작업들은 뭐냐면 그 작업들이 일일이 하는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작업 지시서나 어떤 작업을 하라고 명령들을 쭉 나열하겠죠. 즉 명령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즉 프로그램이란 명령을 쭉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CPU 명령이 나야 되는데 실제 명령은 CPU에서 처리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명령을 한 쉽게 이렇게 동사가 되겠죠. 동사처럼 특정 행위를 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뭐 움직이는 거, move, turn left, move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명령어가 되겠죠. 실제로 무언가의 주체가 되는 것, 즉 컴퓨터겠죠. 컴퓨터한테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시키는 게 명령어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 이야기한다면 그 말하는 대화를 맞춰야겠죠. 영어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맞추면 됩니까? 같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문법을 말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쓴다면 그 문법에 따라서 그 말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뀐 게 뭐냐 하면 이제 사람에서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컴퓨터가 주로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겠죠. 맞죠? 사람 대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쓰면 돼요. 그러면 사람과 컴퓨터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한국어, 영어는 아니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랭귀지가 C, C++, 자바 뭐 그런 식이 있을 겁니다. 그 언어를 하나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문법도 맞춰서 쓰면 되겠죠.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컴파일러라는 게 있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C나 C++ 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선 컴퓨터한테 갑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진지하게 안에서 따지면 C나 C++이라는 랭귀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무조건 0, 1, 0, 1 이런 식의 이진수만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에서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C나 C++이라는 랭귀지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는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도 알고 사람도 알 수 있는 말을 쓰겠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0일 0일만 이해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컴퓨터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 즉 어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걸 목적 코드라고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목적 코드, 즉
아니면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지금 보시면 2013년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2016, 2020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뜨는 언어가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뜨고 파이썬이 굉장히 수직 상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언어하고 파이썬의 편리성 때문에 자바가 훅 떨어지고 파이썬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자바도 아직은 많이 쓰니까 자바라는 랭귀지도 배워두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바는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쭉 읽어봐요. 이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자,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C나 C++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바꿔야 된다 했죠. 근데 이 기계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맥, 애플을 말하겠죠.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하는 게 기계가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맡은 기계어로 하지만 쉽게 말해서 야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영어, 뭐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약간은 다른 건데 모양은 비슷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건 좀 그렇지만 서로 간에 비슷하지만 다른 랭귀지입니다. 즉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거를 그러면 하여튼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러였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이 컴파일러가 어떤 식이냐면 이 랭귀지에 맞춰서 이 기계어를 바꿔줍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단어 랭귀지라면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는 게 운영체제, 즉 OS에 종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컴파일러가 이 운영체제에 종속이 되어서 컴파일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즉 랭귀지를 하나만 소스 코드로 만듭니다. 그러면 기계가 이형을 바꿔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컴파일러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JVM이라는 게 있습니다. Java Virtual Machin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JVM입니다. 이 기계 덕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가 있고 야를 이제 기계어 컴퓨터에 바꿔야겠죠. 이 컴파일러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까지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사양과 똑같죠. 하지만 이 기계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목적 코드라고 해야 되나? 요것만 부를게요. 클래스가 다 설명했지만 목적 코드라고 부를게요. 목적 코드, 즉 기계어까지는 안 바뀐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기계어 라고 이제 컴퓨터가 이형을 바꿀게요. 즉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컴파일러를 목적 코드를 넣고 요 사이에 JVM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즉 이 기계어는 분명히 OS에 종속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JVM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일된 중간 매체라고 생각합시다. 즉 컴파일러의 목적 코드란 건 기계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JVM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목적 코드는 이 JVM에 종속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컴파일러는 JVM의 호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즉 JVM에 맞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JVM이 운영체제에 호환을 시켜주고 컴파일러에서 만들어지는 결론은 JVM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JVM은 모든 운영체제에 따라 같으니까, 운영체제가 달라도 되니까 JVM 맞추면 되죠. 그러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중간 배치가 뭔가 더 가는 바람에 OS 즉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소스 코드가 이제 열심히 작성합니다. 이렇게 컴파일러를 해서 우리 목적 코드 비슷한 바이트 코드를 하나 만듭니다. 이 바이트 코드가 운영체제마다 가지고 있는 JVM에 맞추면 되니까 JVM에 맞춰서 돌아가면 돼요. 즉 윈도우 환경에서는 윈도우 환경에 맞는 JVM이 구동을 할 거고, 유닉스라면 유닉스에 맞는 거, 맥이라면 맥에 맞는 거, 모바일이라면 모바일에 맞는 거를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장점일 수도 있죠. 왜? 한번 만들어진 소스를 우리가 운영체제에 맞춰서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 파일, 목적 코드만, 바이트 코드만 있으면 이 코드를 가지고 운영체제에 맞게 던져만 주면 돼요. 다른 랭귀지는 불가능하지만 이 파이썬, 자바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단계가 추가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속도 저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막서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한 단계 초과되면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자바에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JDK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들은 쭉 보면 와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DK에서 보시면 자바 JCL 도입되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처럼 한 문장씩 해석하여 실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리스트, 집합, 맵을 위한 팩토리얼 메서드 도입, 모듈렁 시스템의 도입이 있는데 지금 랭귀지를 처음 하는 말에서 이렇게 말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보는 게 훨씬 낫겠죠. 리스트, 집합, 맵이 무엇인지, 모듈렁이 어떤 뜻인지. 그래서 한 번씩 차후에 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처럼 하는데 인터프리터에 대한 말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한 줄씩 이렇게 짜겠죠. 이거 전체를 바로 기계어로 만드는 방법과 이거를 한 줄 해석 실행, 한 줄 해석 실행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우리가 기계어로 바꾸는 걸 우리가 컴파일러가 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컴파일러가 한다 해서 컴파일러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 줄씩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부릅니다. 자, 파이썬이 지금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한 줄씩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줄씩 해석 힘드니까 모아서 처리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자바의 버전을 보면 자바 SE22Me가 있습니다. SE는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일반적인 우리 퍼스널 PC 같은 일반적인 PC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것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기업용, Me는 마이크로 에디션 켜가지고 모바일용에 적합한 자바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자바 버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자바 랭귀지 위에 JVM이 기본적으로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JVM 자체가 다르겠죠. 그래서 자바 미 VM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 자바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 VM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이 위에 우리가 이제 개발로 쓰는 게 자바 SE 위에 뭐 EE 자바 FX라는 기능이 더 보태진 것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쪽은 자바 TV, 자바 ME가 있고 카드에는 자바 카드라는 랭귀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바 버전은 뭐 SE, EE, ME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있는 것들이 중요한 그 다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JVM이라는 중간 매개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SE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바 SE는 데스크탑과 서버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며 인베디드 환경과 실시간 환경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많이 처음에 유용이 된 것도 인베디드 환경과 실시간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약간의 기능들이 다른 랭귀지에 대치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랭귀지의 자리를 뺏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 S인데 그림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직은 보기 힘듭니다. 자바 E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놓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 및 라이브러리들을 모아 놓은 것 되어 있습니다. 뭐 응용 서버 같은 거 종류도 한번 쭉 보시고 자바 ME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한번 그림 보십시오. 그리고 JDK라는 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자, 우리는 이거를 사용해서 자바를 개발할 겁니다.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JRE는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고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입니다. 즉 이게 뭐 차이가 뭐냐면 JRE 같은 경우에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JDK는 JRE에 추가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컴파일러 디버거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바 돌아가는 환경이니까 JVM이 있어야 되고 JVM이 돌아가는 라이브러리 즉 문서라고 하는 건데 이 문서가 뭐냐면 해석하는 방법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운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받아야 될 게 JDK, 두 번째가 뭐냐면 Eclipse라는 겁니다. JDK는 개발 킷이고 이거는 툴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문서 작성한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텍스트 편집기도 되고 HWP 아량글도 있습니다. 뭘 사용한지는 자유롭습니다. 텍스트 편집기 사용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워드도 똑같죠. 근데 아량글을 쓰면 그나마 편합니다. 그러면 다시 1위로 돌아와서 자바 랭귀지 즉 JDK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바를 개발해서 기본적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 플랫폼, 툴들이 있겠죠. 그 툴 중에 Eclipse라는 것을 저희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JDK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자바 SE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바와 있는데 자바 SE를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SE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입니다. 우리는 9.0 됐지만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십시오. 다운받으셔서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게 윈도우용 설치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마법사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마법사를 그대로 쓰시고 기본적으로 환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설치를 다 하고 JDK 폴더로 보시면 bin include library가 있습니다. bin은 컴파일러와 디버거 같은 도구, 즉 실행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고, include에 보시면 네이티브 코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헤더 파일은 아직은 궁금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특정 A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 뜻이 무엇을 한다 라는 단어가 뜻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어의 뜻이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 즉 사전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 기능을 좀 수행하는 게 헤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 LIB는 개발 도구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클래스 라이브러리, 즉 위에 헤더와 같이 특정 클래스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한 지원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 에디터를 가지고 자바 소스를 만듭니다. 컴파일을 하면 목적 코드인 hello 클래스 파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을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 적재기나 바이트 코드 검증기, 즉 요거 두 가지는 실행을 위하여 검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증이 끝났으면 뭐 하면 됩니까? JVM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클래스 파일을 바로 JVM 가상기기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 개발 환경인데 자바판에 이거를 컴파일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셀이라는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C 땡땡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셀이라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컴파일러를 하고 싶으면 이런 패스를 설정해야 돼요. 패스 설정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설명하는 거는 필요 없어요. 설정을 하시고 이거 자바를 만들어서, 이건 메모장이죠. 메모장에서 만들어서 일명 우리 셀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컴파일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되고 이렇게 자바 헬로우라고 지금 실행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편리한 개발 환경인 토버케어는 이클립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의 다운로드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 이클립스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 이클립스 가서 for java 이클립스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포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쭉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클립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실행은 여기에서 보면 작업 환경이 나옵니다. 작업 환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설명들이 붙겠죠. 이거는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나오는데, 프로젝트 생성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젝트 생성이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거를 잘 하셔야지만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겠죠. 자, 프로그램 만들려면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을 기록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그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의 위치,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소스 폴더, 패키지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자, 패키지는 지금은 패키지라는 게 모르셔도 돼요. 근데 패키지가 뭐냐면 우리도 선물 살 때 무슨 패키지라고 하잖아요. 패키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 리소스, 즉 자원의 모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많은 모임을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질 파일의 이름을
hello라고 정했습니다. 대소문자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기 모호하지만 무조건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inish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 이름하고 파일의 이름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스가 해석하는 시작점 소스의 출발점이 있겠죠. 해석을 어디부터 하겠다. 그 출발점이 을 가지고 있는 게 메인이라는 겁니다. 즉 메인은 소스에서 딱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A, B 두 가지에서 출발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거는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돼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입력은 실제 실습을 하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이건 실습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파포를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